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17번째 이야기.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 다음날 아침 부엌 창가에 앉아서 조각볼을 꿰매고 있던 애는 두루아스 샘에서 알 수 없는 손짓을 보내는 다이애나를 보게 되었다. 애는 깜짝 놀라서 희망을 품고 집 밖으로 쏜살같이 뛰어가 골짜기로 달려갔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침울한 표정을 보자 희망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애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어머니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니? 다이애나가 슬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가 다시는 너와 놀지 말래. 내가 울면서 절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용이 없었어.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때를 써서 겨우 온 거야. 그것도 고작 10분뿐이야. 지금쯤 시간을 재고 계실걸. 10분은 영원한 작별 인사를 나누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잖아. 다이애나, 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더 좋은 친구가 생긴데도? 애는 울먹이며 말했다. 다이애나도 훌쩍였다. 물론이지. 나는 다른 단짝 친구는 만들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너만큼 사랑할 수는 없어. 애는 두 손을 걸어 모은 채 말했다. 다이애나, 너 나 사랑해? 당연하지. 그걸 몰랐니? 응, 몰랐어. 나를 좋아한다는 건 알았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은 몰랐어.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 정말 멋진 기분이구나. 너랑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흑암의 세상을 비춰줄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거야, 다이애나. 한 번만 더 말해줄 수 있겠니? 앤, 나는 널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야. 믿어도 돼. 다이애나가 손을 내밀며 엄숙하게 말했다. 나도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 다이애나. 다가올 나날들에서 우리가 함께한 기억들은 우리의 외로운 삶의 별처럼 빛날 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소설처럼. 다이애나,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이별의 징표로 그대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 한 줌을 내게 줄 수 있겠소? 머리를 자를 만한 걸 갖고 있니? 눈물을 훔치며 다이애나가 물었다. 앤의 꾸며낸 말투 때문인지 현실로 다시 돌아와 버린 듯했다. 응, 앞치마 주머니에 운 좋게도 바느질 가위가 있지 뭐니. 앤은 경건하게 다이애나의 곱슬머리 한 줌을 잘랐다. 잘 가시오, 내 사랑하는 벗. 앞으로 우리는 곁에 있더라도 남처럼 지내야만 하오.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그대에게 충성하리. 애는 다이애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비통한 눈빛으로 다이애나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손을 흔들어 준 뒤 집으로 돌아왔다. 낭만적인 이별로 애는 짧지만 깊은 위안을 받았다. 앤이 마릴라에게 말했다. 다 끝났어요. 전 다른 친구는 안 사귈 거예요. 케이트 모리스와 비올레타도 없으니 기분이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진 않을 거예요. 진짜 친구를 사귀고 보니 상상 속 친구는 견줄 바가 못 되더라고요. 다이애나와 두루아스 샘에서 다정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신성하게 남을 거예요. 전 가장 비통한 단어들을 떠올렸어요. 그대라는 표현도 썼죠.
너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대,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낭만적이잖아요. 다이애나는 제게 머리카락 한 줌을 주었어요. 저는 그걸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평생 목에 걸고 다닐 거예요. 제가 죽으면 함께 묻어주세요. 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베리 아주머니도 제가 간에 차갑게 누워있는 걸 보면 애통해 하시고 다이애나를 제 장례식에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걸 보니 슬퍼서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앤. 마릴라가 매정하게 답했다. 월요일이 되자 앤은 책이 든 바구니를 팔에 끼고 입을 일자로 다문 채 다락방에서 내려와 마릴라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앤이 선언했다. 학교에 다시 갈래요. 이제 제게 남은 건 학교뿐이에요. 전 친구를 잔인하게 빼앗겼잖아요. 학교에 가면 다이애나를 볼 수 있고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이 유리한 방향으로 급전하여 마릴라는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학교에 가서는 공부와 셈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좋겠구나. 만약 학교에 가서 또 친구 머리를 석판으로 때리는 말썽을 벌이지는 않겠지? 행동 똑바로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도록 해. 앤이 쓸쓸하게 말했다. 모범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재미는 없을 것 같지만요. 필립스 선생님은 미니 앤드루스를 모범생이라고 하시지만 미니에게선 상상력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둔하고 굼뜬 데다가 별로 학교 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모범생이라면 이제는 저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 길을 돌아서 가려고요. 자작나무 길을 혼자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눈물이 터질 것만 같거든요. 친구들은 두 팔을 벌려 앤을 맞아주었다. 친구들은 그간 앤이 그리웠던 게다. 게임을 할 때는 앤의 상상력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앤의 목소리가, 그리고 점심시간에 소리내어 책을 읽을 때 앤의 가장된 몸짓이 그리웠다. 루비 길리스는 성경 읽기 시간에 앤에게 푸른 자두 세계를 슬그머니 건네었고, 엘라 메이 맥퍼스는 에이버니 학교에서 책상 장식용으로 인기 만점인 꽃 카탈로그 표지에서 오려낸 커다란 노란 펜지를 선물했다. 소피아 슬로는 앞치마 끝자락에 어울릴 만한 니트 레이스 뜨개질하는 법을 새로 알려주겠다고 했다. 케이트 볼턴은 향수병을 선물로 주었는데 석판을 닦을 때 물을 담을 용도란다. 줄리아 벨은 가장자리를 물결 모양으로 오린 연분홍빛 종이에 정성스레 다음과 같이 시를 옮겨 적어주었다. 어두운 밤이 커튼을 들이우고 별 하나가 떠오를 때면 기억해. 너에게 친구가 있음을. 네가 저 멀리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지라도.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날 밤 앤은 마릴라에게 기쁨의 한호성을 터뜨렸다. 앤을 인정해준 건 여자애들 뿐만이 아니었다. 점심시간 이후 필립스 선생은 앤에게 모범생인 미니 앤드루스 옆에 가서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을 때 책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스트로베리 사과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한 입 베어 먹으려던 순간 에이버니에서 스트로베리 사과를 재배하는 곳은 빛나는 호수 맞은편에 있는 길버트 블라이슨의 가수원밖에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앤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석탄이라도 진 듯 얼른 사과를 내려놓고는 보란듯이 손가락을 손수건에 문질러 닦았다.
사과는 다음날 아침까지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져 있었고 학교 청소를 하고 난로에 불을 피우는 사완 티모시 앤드루스가 비상용 식량이라도 되는 양 날름 사과를 챙겨갔다. 찰리 슬로는 석판용 분필을 선물로 주었는데 손잡이 부분이 빨갛고 노란 줄무늬 종이로 멋지게 감싸져 있었다. 보통 분필은 1센트인데 이 분필은 값이 2배여서 훨씬 더 기분이 좋은 선물이었다. 분필을 감사히 받고서는 화답의 의미로 미소를 지어 보였더니 찰리 슬로는 그만 기분이 황홀해져서 받아쓰기를 망쳐버리고 말았다. 필립스 선생은 찰리에게 수업 끝나고 학교에 남아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했다. 화려한 시저의 날들은 브루투스의 공격에 무너져 내려앉고 로마는 오로지 로마 최고의 아들만을 기억하나니. 하지만 거티파이와 짝이 된 다이애나는 어떠한 찬사도 인정도 전하지 않으니 애니 전쟁에 승리한들 반쪽 승리에 불과했다. 어쩌면 다이애나도 저를 한 번쯤은 쳐다보고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죠. 애는 울적한 목소리로 마릴라에게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애는 접고 또 접은 꼬깃꼬깃한 쪽지와 작은 상자를 전달받았다. 애에게, 앞사람에게 전달해. 엄마가 학교에서 너랑 말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래. 하지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나에게 실망하지는 말아줬으면 해. 왜냐하면 난 정말 너를 사랑하거든. 너가 너무 보고 싶고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 난 거티파이가 정말 싫어. 너한테 주려고 빨간 종이로 책갈피를 만들었어. 요즘 엄청 유행인데 학교에서 이걸 만들 줄 아는 애는 3사람뿐이야. 이걸 볼 때마다 날 기억해야 돼. 너의 단짝 다이애나 베리. 쪽지를 읽은 애는 책갈피에 입을 맞추고 재빨리 답장을 써서 다이애나가 앉은 교실의 반대편으로 전달했다. 사랑하는 다이애나에게. 물론 너한테 실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엄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잖니. 너가 준 사랑스러운 선물은 영원히 간직할게. 미니 앤드루스는 상상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물론 착하기는 해. 그래도 너의 단짝이었던 내가 미니와 친구가 될 순 없지. 내 편지가 엉망이어도 이해해줘.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철자가 많이 엉망이라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와 함께할 앤 혹은 코델리아 셜리. 추신. 오늘 밤에 너의 쪽지는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잘 거야. A 혹은 CS. 마릴라는 앤이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되자 또 말썽을 피우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모범생 미니 앤드루스의 길을 전수받기라도 한 걸까? 필립스 선생과도 잘 지냈다. 앤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길버트 블라이스에게만은 절대 지지 않을 작정이었다. 두 사람의 경쟁은 도드라졌다. 길버트는 선의의 경쟁이었으나 앤은 그렇지 않았다. 분명 저기에 찬 경쟁이었다. 앤은 사랑만큼이나 중호도 강렬하여 길버트가 자신의 경쟁 상대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길버트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셈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경쟁은 불가피해졌고 매번 1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였다. 길버트가 받아쓰기 시험에서 앤을 앞서면 다음번 시험에서는 앤이 따은 머리를 획 젖히며 길버트를 놀려버렸다.
언젠가는 길버트가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철판에 이름이 올라가자 다음 날에는 밤새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더니 1등 자리를 가로챘다. 동점이 되어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철판에 적히는 끔찍한 날도 있었다. 그건 친구들이 현관벽에 얼레리 꼴레리와 함께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놓은 만큼이나 불쾌한 일이었다. 길버트는 만족스러워했지만 애는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월말 필기시험 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첫 달에는 길버트가 3점이 앞섰고 두 번째 달에는 앤이 5점을 앞섰다. 하지만 길버트가 앤을 모든 학생들 앞에서 축하해주는 바람에 앤의 승리감은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길버트가 자신의 패배에 마음을 상해야 더 고소했을 텐데. 필립스 선생은 그리 훌륭한 교사는 아니었지만 앤처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면 어떤 선생을 만나도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앤과 길버트는 모두 5학년이 되었고 라틴어, 기하, 프랑스어와 대수 등 기본 교과를 배우게 되었다. 앤은 기하학에서 백기를 들고 말았다. 앤이 투덜댔다. 기하학은 정말 끔찍해요. 마릴 아주머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니까요. 상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제가 가르쳐본 학생 중에 가장 못한대요.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심지어 다이애나도 저보다 잘해요. 물론 다이애나보다 못하는 건 개의치 않아요. 우린 친하게 지낼 수 없지만 그래도 저에게 다이애나는 꺼지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 애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흥미진진한 세상에서 계속 슬퍼하면서 지낼 수만은 없겠죠? 마릴라 아주머니?